평생 끝내고 싶지 않은 드라마입니다. 매주 너무 기대되는데 끝나는 거 너무 외로워 벌써. 전에 3회씩 보고 있는데 매번 심쿵해서 큰일이네요. 최근 일본인들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은 일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 러브 유라는 드라마인데요.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가 다 들리는 성가신 능력 때문에 인간 불신이 생겨 연애를 하지 못하고 나이만 먹어가던 한 여성,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앞에 나타난 진심남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이 드라마는 일본 유명 방송사 중 하나인 TBS의 프라임타임 시간대에 편성되어 있고 넷플릭스 등 OTT에도 공개되면서 높은 시청률과 엄청난 화제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인 진심남이 한국인인 설정이며 심지어 진짜 한국인 배우인 최종엽이 맡았다는 것인데요. 그 덕분에 한국적인 것이 잔뜩 나오는 이 드라마가 어떻게 일본에서 최고 인기작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배우 최종엽이 주연으로 출연하는 일본 TBS 드라마 아이 러브 유의 현지 인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이 러브 유는 다른 사람의 마음속 목소리가 들려 사랑을 포기했던 여자 앞에 낯선 언어인 한국어로 생각하는 유학생이 나타나 새로운 설렘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초콜릿 가게 사장인 30세 여성 모토미와 유리는 눈을 보면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독특한 초능력, 텔레패스 때문에 사람들과의 교류를 어려워하는데요. 이 능력 때문에 유리는 이전에 연인들에게 숱한 상처를 입었고 연애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음식을 시켰다가 배달원으로 온 한국인 유학생 윤태호를 만나게 되고 일본 대학에서 멸종위기 동물을 연구하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밝고 사교적인 성격의 그에게 끌리게 됩니다. 태호의 마음속 언어인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유리는 그에게 더 큰 관심을 갖게 되고 밝은 성격의 태호도 유리에게 마음을 열면서 둘의 관계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이야기죠. 지난 1월 23일 첫 방송된 아이 러브 유는 현지에서 5.5%로 시작해 2회에 6.3%로 시청률이 상승, 3회, 4회 6.1%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지 높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요즘은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TV 시청보다 OTT 플랫폼을 찾는 이용자들이 많아 적어 보이는 것뿐이죠. 시간차를 두고 넷플릭스에도 공개되고 있는데 일본 넷플릭스에서 무려 주간 시청률 1위를 꿰차기도 했습니다. 이건 기사로 보도될 정도의 일인데요. 한국인 입장에서는 자국 드라마가 자국 주간 넷플릭스 1위 하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일이 잘 없기 때문에 기사까지 나게 된 거였죠. 해당 작품은 심지어 일본 드라마 사상 최초로 한국 넷플릭스 톱10에 드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드라마를 일본 드라마식으로 만들면 이제 일본인들도 안 보고 한국인들은 당연히 안 보는데 일본 드라마를 한국 드라마식으로 만드니까 놀라운 효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사실 이 드라마는 일본 입장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드라마입니다. 일본의 민영 방송사인 TBS의 골든 프라임 시간대 연속극에서 주인공의 상대역으로 한국인 배우를 기용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이죠. 앞서 한국 배우들이 일본 드라마에 출연한 적은 있었지만 일본 지상파의 프라임타임 시간대 주연은 최종엽이 최초인데요. 이를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저녁 9시 50분 황금 시간대에 시작하는 SBS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연인 역할을 한국어를 잘 못하는 일본 남자가 맡은 것과 같습니다. 최종엽 배우가 출연했던 한국 드라마 무인도의 디바가 일본에서 나름 대박을 쳐서 아이 러브 유를 처음에 홍보할 때 효과가 꽤 좋았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에는 특이한 점이 또 있는데요. 유리가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 궁금해하는 극중의 감정을 시청자도 고스란히 느끼게 하기 위해서 윤태호의 한국어는 본방송에서 의도적으로 일본어 자막조차 제공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방송과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서만 자막이 제공되는데요. 이에 윤태호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겠다거나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친구를 데려다 놓고 동시통역하게 한다거나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라오면 자막을 켜고 다시 본다거나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 드라마는 한국인 남성을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내세울 뿐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의 식생활, 연애 방식까지 담고 있습니다. 작가가 한국 문화 마니아인지 의심될 정도로 이 작품에서는 한국어, 한국 요리, 한국의 호칭 문화, 그리고 한국의 술자리 문화 등이 소개됩니다.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일본 대중의 인식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드라마 스토브리그와 무인도의 디바 등으로 눈도장을 찍은 최종엽은 186cm의 큰 키에 써글써글한 인상, 따뜻하고 섬세하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저돌적인 모습으로 묻 여성 시청자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 있는데요. 또 아이 러브 유에는 비빔밥, 부침개, 라볶이, 순두부찌개, 잡채 등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주요한 소재로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한식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라면 알만한 것들이지만 현지 한국인만 먹을 법한 음식인 조기 같은 것들도 등장해 한일 양국 시청자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먹음직스러운 한식이 자꾸 나와서 시청자들도 먹고 싶어지니까. 아이러브유 공식 테마 카페가 도쿄 시부야 핫플레이스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브유에는 진짜 한국적인 게 많이 나오고 한국 문화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어서 혹시나 한국관광공사가 스폰서로 있나 했더니 그건 아니었다고 하네요. 공식 굿즈샵도 있고 작중에서 태호가 자주 쓰는 메신저 이모티콘도 판매하고 있는데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고 합니다. 한국어도 예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많이 아니라 아이참, 누나, 파이팅, 혼밥 밥 먹었어요 등 일본에 소개된 적이 없던 한국말이 나왔고 심지어는 태호가 유리에게 오다 주었다며 꽃을 건네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새끼손가락을 걸고 엄지손가락으로 도장을 찍는 형태의 약속, 술자리에서 따로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 호감 표현 등의 K-컬처가 매회 꾸준하게 등장하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カレーは好きですか？カレー好きです。チャーハンは好きですか？チャーハン好きです。オムライスは好きですか？オムライスも好きです。じゃあ僕は？僕も僕？僕のことは好きですか？僕たち付き合ってますよね。그 말이 듣고 싶었어. 예뻐.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모습, 또 익숙한 애정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인들은 매우 낯설어하는 것입니다. 여성 시청자들은 설레하지만 남성 시청자들은 굉장히 낯뜨거워한다고 하는데요. 몇 년 전 일본 배우 스다 마사키가 내뱉은 망언이 한국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30대 중반의 배우들이 전력을 다해 러브스토리에 임하고 있다. 내가 느끼기에는 부끄러울 정도의 모습인데도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처럼 한다. 그렇게 연기를 하려면 다른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다. 당시 한국 언론은 한국 배우들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멜로 연기를 펼친다는 식으로 조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스다 마사키의 발언이 재조명 및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스다 마사키가 정말 조롱하려고 한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남성 시청자들이 굉장히 낯뜨거워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스다 마사키가 단순히 사랑에 빠진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일본 남성들이 생각하는 부끄러울 정도의 모습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여자에게 아낌없이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을 일컫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령 연인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한다든가, 머리 위로 하트를 그린다든가, 먼저 다가가 키스한다든가 그런 것들 말이죠. 한국인의 입장에서 윤태호는 한국 드라마 작가들이 만들어낸 남자 주인공들의 매력 중에서 일본 시청자들이 가장 좋아할 법한 매력을 선택한 후 그것을 몇 단계 더 강화해 만들어 놓은 캐릭터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I love you는 한국 멜로 드라마의 인기에 대한 일본 드라마 업계의 직접적인 리액션인 것입니다. 일본 시청자들이 일본의 멜로 드라마보다 한국 멜로 드라마를 더 좋아한다면 한국적인 멜로를 보여주겠다는 기획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요약하자면 과거 한국 드라마의 각종 명장면을 드라마 하나에 다 집어넣어서 로맨스 폭격을 해버린 거고 이에 일본 여성들이 해롱해롱 정신을 못 차리게 된 것이죠. 사화 방영 당시 SNS상에서는 태호의 풀스윙에 부끄러워졌다거나 설렘이 너무 과다 공급되어서 패닉 상태라는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드라마에 대한 일본 여성 시청자들의 폭발적 반응으로 인해 배우 최종엽은 일본의 3040 여성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툴지만 어떻게든 열심히 일본어로 말하려고 노력하는 태호의 모습이 그렇게 귀엽게 보인다고 하는데요. 매주 너무 기대되는데 끝나는 거 너무 외로워 벌써. 전에 3회씩 보고 있는데 매번 심쿵해서 큰일이네요. 내일 갑자기 중요한 공지라면서 시즌2 발표 같은 거 나왔으면 좋겠어. 영원히 최종엽님을 일본 지상파에서 보고 싶다.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이 예고를 보고 참아왔을까? 화요일까지 너무 길어. 오늘은 22시까지 설레면서 일하겠습니다. 평생 끝내고 싶지 않은 드라마입니다. 일본 드라마 재미없게 된 지 몇십 년 만에 종엽씨가 나오니까 시험 삼아 보고 보니 후미씨를 비롯한 다른 캐스트도 너무 멋진 일본 드라마에 오랜만에 심쿵하고 있습니다. 일본 드라마에서 울거나 웃거나 심쿵하거나 하는 드라마는 정말 몇십 년 만입니다. 두 분 다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정말 서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몇십 년 전부터 한류 드라마를 좋아해온 나라도 이 두 사람의 연기에는 가슴이 뜨거워져 나도 모르게 눈에서 빛이 났어요. 저도 모르게 2번 봤어요. 씩씩하고 상냥한 태호 군에게 심쿵했습니다. 귀엽고 다정해서 의지하고 싶어지는 멋진 태호 군 계속 보고 싶네요. 일본어 열심히 하고 있네요. 두 사람 사랑 잘 되길. 잘생기고 로맨틱한 한국 남자 그리고 지고지순한 일본 여자의 연애라는 설정 자체는 그다지 신선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이 작품은 인기리에 방영되며 수많은 일본 여성들에게 한국 남자에 대한 환상을 잇는 힘껏 펌프질하고 있습니다. 한국 배우가 연기한 한국인 캐릭터가 남자 주인공인 최초의 드라마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다니 앞으로 한류 팬들을 노린 비슷한 콘텐츠가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 콘텐츠와 더불어 한국 배우들이 해외에 진출하여 한국을 지금보다 더욱 널리 알려주기를 바랍니다.